안녕하세요, 로운입니다. 오늘 그려볼 일러스트예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라이트 박스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깨끗한 도화지에 옮겨줬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작업실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크릴통과 색연필과 펜 정리함이 있고 수채화 작업을 위해 팔레트를 꺼내놨어요. 붓 정리함과 필통입니다. 저는 늘 샤프로 스케치를 하는데 이 보자기는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 놓는 거예요. 스케치를 도화지에 옮길 때 쓰는 4H 연필이에요. 제가 쓰는 바바라 수채화 붓입니다. 0호, 2호, 4호, 6호입니다. 그림 면적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사용해요. 캐릭터의 피부색을 만들어 볼게요. 이건 약국에서 파는 건데 수채화로 쓸 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일단 물을 많이 짜주세요. 수채화 물감은 홀베인이고요. 주로 옐로우 계열색과 핑크 계열색을 섞는 편이에요. 노란색이 비율상 조금 더 높아야 합니다. 색을 좀 진하게 칠해봤어요. 이것보다 연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물을 조금 더 섞어주세요. 물을 많이 섞었더니 확실히 색 차이가 있죠? 좀 더 피치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취향에 따라 핑크 계열색 비율을 더 높게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높으면 그건 또 이상해서 테스트 용지에 색을 꼭 칠해보셔야 합니다. 붓에 물이 너무 많을 때는 수건으로 닦아서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취향 따라서 물을 조절해주거나 색 비율을 다르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만들면 돼요. 본격적으로 수채화 들어가기 전에 연필선이 진한 부분은 지우개로 한번 지워줄게요. 자료도 중간중간 참고하면서 채색 들어갈게요. 일러스트를 한 장 그리려면 이렇게 수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자, 이제 진짜로 수채화 들어갈게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채색하기 위해서 주제부부터 색을 정해주세요. 주제부 색을 먼저 칠하고 나서 분위기를 본 후에 그 분위기에 맞게 배경 채색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라데이션 넣는 색깔들을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 있는 색을 가져와서 그 색 안에서 넣는 편이에요. 보시면 그림자랑 뭐 이런 디테일을 다 잡아놨잖아요. 라이트 박스로 다시 선을 따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냐는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색연필 단계에서 실선은 그거를 조금 만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런 데는 비어있잖아요. 엄청 그라데이션해서 넣을 거라서 어차피 스케치는 흑백이라서 색깔을 넣을 순 없잖아요. 굳이 디테일 잡아주진 않았어요. 손목 아끼려고. 여기 띠 부분이 뭔가 심심한 것 같아서 오페라 색으로 포인트를 조금 주고 싶어서 이 부분만 살짝 그라데이션을 줘볼게요. 신발색은 보라색으로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요. 보라 색깔에 핑크색 약간 섞어가지고 이 눈동자를 이제 칠해줄 건데 이런 작은 면적은 붓에 물을 최대한 많이 빼서 왜냐면 주변으로 흘러 넘칠 수가 있거든요.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니까 그림이 조금 더 재밌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 모여서 전체적으로 지루하지 않는 느낌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표지판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루를 찾을 때 쇠로 되어 있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거를 모티브로 그린 건데 이 부분이 쇠라고 해서 정직하게 색칠할 필요가 없어요. 축구공을 예로 들면 흰색이랑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보편적인 축구공 색깔 자체가 흰색 부분을 노란색이나 분홍색을 섞어서 칠한다던가 검은색 부분은 보라색으로 칠하거나 딱 봤을 때 축구공이다 이것만 알면 색깔 자체에 정답이 없어요. 전체적인 그림에 조화롭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색으로 칠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색과 색이 만나는 지점은 대비가 확실한 색으로 칠해주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대비되는 색깔로 칠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지. 만약에 그림 자체 테두리가 없었으면 대비되는 색으로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색연필로 선을 한 번 더 처리해줄 거기 때문에 주제부랑 뒤에 있는 것들이 분리되는 효과를 선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분홍색으로 똑같이 해버렸으면 이게 겹쳐 보여서 앞, 뒤가 분간이 안 가볼 수가 있었겠죠? 이 작품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 일러스트의 제목은 음악 속에서입니다. 음악을 듣고 있는 이 아이는 작곡을 공부하는 친구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노래를 듣고 있는데 영감이 막 떠올라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음악에 심취해 있을 때 마치 은하수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음악의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 순간이 마치 우주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버스 정류장과 우주, 음악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서 재밌게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버스 정류장이라는 장소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안내 전광판과 버스 노선도에 힘을 좀 줬어요. 저는 이런 디테일들 그리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바닥과 배경은 아크릴로 한 번 더 디테일을 강조해 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수채화 작업이 모두 끝이 났는데 자세히 보시면 종이가 일어났거나 색이 삐져나온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색연필 단계에서 모두 만회할 수 있어요. 색연필로 디테일을 잡아주면 종이가 일어난 면들이 묻혀서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제가 수채화 색연필 조합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색연필 작업에 들어가기 위한 세팅을 완료했어요. 프리즈마 색연필 150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색은 늘 따로 빼놓아요. 이 922번 색은 빨간색 중에서도 발색이 아주 좋은 편이라 자주 쓰고 있어요. 흰기가 많이 도는 색으로 그림의 부분 포인트를 자주 넣어줍니다. 150색이나 있지만 저는 늘 쓰는 색만 쓰기 때문에 아예 안 써본 색도 많아요. 이렇게 다소 우중충한 색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색연필 단계에서 아크릴 작업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크릴용 물도 떠왔어요. 이건 아크릴 종이 팔레트인데 제가 휴대하기 쉽게 작은 크기로 자른 거예요. 아크릴은 굳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균일한 굵기로 따기보다는 강약을 조절해주면서 선의 맛을 살리면서 따주는 게 중요해요. 구부러지는 구간은 다소 두꺼운 선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구간은
근데 막 엄청 두껍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직선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부분은 가는 선으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굵게, 여기는 얇게. 평소에는 이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색을 많이 섞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 빨간색이나 보라 계열 색을 조금 많이 써요. 선 딸 때. 팔뚝 자체도 원통이잖아요. 원 기둥이잖아요. 이렇게 원 기둥이거든요. 여기랑 여기가 원 기둥이에요.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소매할 때도 보면은 원기둥 소매를 할 때 이렇게 원기둥이 있으면, 그래서 뭐 여기가 가장 밝고 여기랑 여기는 어둡고 이 부분이 제일 어둡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원기둥의 멀리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색연필은 좀 너무 진하게 이런 식으로 좀 세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슬슬슬슬 칠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슬슬슬슬 좀 진하게 하고 싶으면 위에 덧칠해주면 돼요.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또 덧칠해주면 돼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면은 딱 봐도 뭔가 깊이감이 다르죠. 머리카락도 보면 이렇게 재미없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덩어리 감지는 느낌을 넣어서 그리는 게 훨씬 이뻐요. 그리고 실제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생기진 않았어요. 뭉쳐서 덩어리지잖아요. 사르르로 반죽해놓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머리카락에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나뉘겠죠? 어두운 부분은 잡아주면 되고 밝은 부분은 하이라이트 넣어주면 되고, 근데 앞머리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그리지 말고 덩어리지게 피규어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피규어 보면 머리카락 휘날리는 것도 엄청 덩어리로 잘 표현해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림에 적용하시면 돼요.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테두리를 한 번 더 강조해줄게요. 초반에 초볼로 선을 한 번 따주고 더 진한 색으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선을 한 번 더 따줘야 그림이 전체적으로 더 깊이감이 있어 보여요. 그 차이가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선은 2번씩 따주는 게 좋아요.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해주세요. 나중에라도 연구를 많이 해서 더 효과적으로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계속 그리게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어울릴 만한 색을 살짝씩만 섞어주는 게 전체적으로 새로워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색연필로 행성들의 디테일과 밀도를 올려줄 거예요.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똑같은 색으로만 디테일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넣어줍니다. 수채화로 어둡게 들어간 면은 흰색 같은 밝은 색연필로 포인트 주기가 굉장히 쉬워서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버스 노선도 디테일도 더 살려줄게요. 대망의 아크릴 단계. 아크릴은 굳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용할 때마다 짜줘야 돼요. 아크릴도 물로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손가락으로 문질러 가면서 블렌딩을 해주고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은 좀 더 진하게 칠해줍니다. 이번엔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사용해 볼게요.
사실 이 색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는데 일단 이렇게 다 짜놓아야 선택지가 많아서 편하더라고요. 쏟아지는 별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뒷부분은 손가락으로 문질러줬어요. 부족했던 나머지 디테일들도 잡아줍니다. 드디어 완성!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다음엔 디테일이 왕창 들어간 그림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전 그림과 크기 비교. 크기를 딱 정해놓고 그리지 않아서 맨날 그림 크기가 달라져요. 스케치랑 비교샷. 모든 그림들은 저의 인스타와 트위터에 업로드됩니다. 세세하게 저만의 팁들을 공개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 들고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